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임용 볼 때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답이랑 어떻게 풀었는지 그 풀이 과정 한번 되돌아볼까 하고요. 사실 아무래도 집단지성을 활용을 하다 보면은 이미 100점짜리 답안은 어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기출을 안 보신 분들이나 혹은 뭐 이미 기출 다 봤는데 한 번쯤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떠올려 보니까 DB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저희는 시험을 위한 공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어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DB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지원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런 테이블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명령어를 하나하나 치면서 만들기에는 좀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보면은 학생용으로 나와 있는 좀 엑셀 비슷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가지고 이런 테이블들 여러 개 만들어 보고 SQL도 여러 가지 넣어보면서 이제 공부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DB 책 자체는 한번 보면서 쭉 정리한 다음에 다시 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표에 관한 거는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 A 먼저 볼 건데요. 우선 외워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심플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 교과 역량을 순서대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네.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 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정보 윤리, 정보 보호를 실천한다. 정보 문화 소양을 의미하는 거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능력, 컴퓨팅 사고력을 의미를 하겠죠. 마지막 남아있는 세 번째 정보교과 역량은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죠. 그래서 밑에 다섯째가 여기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문제 쓰실 때 그냥 딱 기억, 정보, 문화 소양, 니은, 컴퓨팅, 사고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리회로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논리회로 같은 경우에는 좀 01010이 이렇게 있어서 헷갈리다 보니까 사실 다 적었거든요. 이게 변수가 3개가 아니라 4개였어도 저는 다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 쭉 해서 0000, 1111, 0011, 0011, 0101, 0101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얘네들이 A, B not A랑 B니까 그러면은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여기에는 11 그리고 얘는 101이니까 101에 대해서 1 다음 B not C니까 B가 1, C가 0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있으니까 여기만 1 나머지는 다 0일 거예요. 0, 0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보면은 A하고 B가 지금 S1, S0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가 0, 얘가 1인 경우, 얘가 2인 경우, 얘가 3인 경우겠네요. 그래서 쭉 보면은 T0가 그대로 가고 D1은 어떤 것에 not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얘네끼리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니은에는 0이 들어가게 되면은 0에는 0, 그리고 not이니까 1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C 값을 얘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밑에는 C, not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기억에는 C가 들어가야지 D2에 이제 C가 값이 들어가고 D3에 not C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해서 풀었고요. 뭐 심플하게 검토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이제 트랜잭션 관련된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 풀 때는 다들 그러실 것 같지만 이거 그려줘야겠죠. 그쵸?
이거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체크 포인트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쭉 해줘야 되는데, 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면은 T1, 0, 1, 2, 3까지 있어요. T0, T1, T2, T3까지 있네요. 그럼 T0가 시작이 됐고 T1도 시작이 됐네요. 체크 포인트 전까지 T2까지도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까지 얘네들이 작동을 했다. 그런 다음에 T0가 커밋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T0 커밋이 됐습니다. 그리고 T1은 계속 진행이 되고 T2가 어볼트가 됐네요. 어볼트가 됐으면 얘는 삭제했다는 표시 확실하게 해주시고, 쭉 갔는데 보면은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체크 포인트 2죠. 그리고 나서 체크 포인트 후에 T3이 시작을 합니다. 잘못 그렸죠? 네, 이거는 지워주고. 자, 그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는 T1하고 T3밖에 없어요. 따라서 시스템 실패가 여기서 발생을 했다면은 지금 언도를 위해 필요한 거는 진행 중이었던 T1과 T3이겠죠. T0는 이미 그 체크포인트 전에 커밋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된 후에 데이터 항목 B의 값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B의 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트랜잭션이 뭔가 하고 쭉 보니까 B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지금 T0밖에 없어요. 그럼 T0 같은 경우는 지금 커밋이 완료됐고 무사히 다 작동을 한 거니까 B의 값이 지금 최종적으로 2100으로 저장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의 답은 T1, T3, 그 다음 2100입니다. 밑에 보면은 똑같이 풀었어요.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4번 한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저장 장치에 대한 거고, 주기억 장치의 비트맵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보면은 운영체제 책의 조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마 문제가 좀 여태까지 나온 적 없는 문제여가지고 좀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선 보면요, 저장 장치가 2GB고요. 그리고 블럭이 8KB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블럭별로 이 하나의 블럭이 하나의 비트와 매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KB 단위로 지금 주기억 장치의 비트맵을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총 필요한 총 2GB에 저장이 될 수 있는 블록의 수는 나누기 8KB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2GB는 2 곱하기 2의 10승 메가바이트고, 결국 얘는 2의 20승 킬로바이트니까 얘를 2의 3승 킬로바이트로 나눠주면 총 2의 18승 개의 블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하나의 블록당 하나의 비트로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구사항인 가용 블록 추적을 위해 필요한 비트맵의 크기를 비트 단위로 나타낸 것은 이거당 하나의 비트라는 거니까 2의 18승 비트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비트맵이 하나의 블록에 저장되도록 블록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결국 그냥 블록을 묶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비트로 표현 가능한 최소 블록의 개수를 쓰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트맵이 하나의 블록에 저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럼 비트맵의 크기가 2의 3승 킬로바이트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비트맵의 크기가 2의 18승이었잖아요. 2의 18승 비트였으니까 얘를 바이트로 바꾸면 2의 15승 바이트이고, 얘를 다시 킬로바이트로 바꾸면은 2의 5승 킬로바이트예요. 즉 2의 5승 킬로바이트가 되던 비트맵의 크기를 2의 3승 킬로바이트로 바꾸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의 비트당
하나의 비트당 몇 개의 블록을 묶어야지 얘를 2의 3승 킬로바이트 내의 비트맵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2의 5승 킬로바이트가 2의 3승 킬로바이트로 축약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비트당 2의 2승 개씩 묶여야겠죠. 따라서 하나의 비트로 표현 가능한 최소 블록 개수는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의 18승 비트, 두 번째는 4개. 사실 2점짜리 치고는 좀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죠.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외워야 되는 거. 자, 이제 핵심 개념, 인공지능 기초인데 핵심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사회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인지 특징인지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징으로 적었는데 사실 문서상으로는 특성이 맞기는 해요. 특성이 맞기는 하지만 지금 이 문제 자체가 문서 자체에 있는 거 똑같이 써라가 아니라 좀 학습 목표라는 것은 결국 교사에 의해서 좀 재구성되기도 하고 하니까 특징이라고 쓴 것도 정답 처리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니은에 사실 정확히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이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비교하고 인공지능과 자연지능도 비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얘를 조금 좀 확실하게 썼어요. 인공지능이 길게 썼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된 소프트웨어와 활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길게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리을에 들어갈 기능을 써라 하는데 보면은 리을 비교 분석 엄청 인공지능 기초에서 많이 나오는 게 탐비분 그냥 외우고 살았었거든요. 탐색 비교 분석. 그래서 리을 지금 비교 분석은 나왔으니까 리을은 탐색이겠죠. 이제 6번으로 갈게요. 6번도 사실 조금 그냥 외웠어야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데 자, 우선 내용은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똑같이 인공지능인데 이제 4단원인 인공지능 윤리가 나왔고요. 네, 윤리가 나왔고요. 이것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설 부분 성취기술 해설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운영관리자, 개발자, 사용자. 근데 사실 전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았고 그 교과서 수업 때문에 교과서를 쭉 보다 보니까 개발자, 사용자, 운영관리자의 입장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조금 떠올라가지고 개발자랑 사용자를 좀 정확하게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운영관리자가 빈칸으로 나왔으면 전 틀렸을 것 같아요. 네,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운 관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제 리을에서 역할놀이 교수 방법과 관련하여 실시할 수 있는 활동은 저는 교육학 공부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교과에서도 한번 정리를 한 적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교육학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역할놀이로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할놀이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제시연이거든요. 근데 뭐 리을이 지금 보면은 칸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시연이라고만 쓰진 않았고요. 리을이라고 해놓고 학생 간의 역할을 바꾸거나 상황을 변화시켜 제시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설명하면서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선 간단하게 썼고요. 실제로는 길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도
교육학도 좀 이런 교수 방법에 관한 거는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전공에서도 많이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7번 같은 경우에도 외우는 거라서 딱히 뭐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내용책에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뭐 프로그래밍 응용이고요. 외우는 거라서 할 말은 없고 니은 네, 두 번째를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보라는데 솔직히 이것만 봐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컴퓨터 배울 때 변수 먼저 배우고 순차 선택 반복 배우고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는 니은 디귿 기억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A에 근거하여 연산의 종류를 두 가지 쓸 것. 우선 연산의 종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산술, 비교, 논리. 근데 지금 나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나를 기반으로 보면은 나의 그리고 라는 논리 연산자는 나와 있고 이것처럼 보면은 각각의 값을 비교하는 연산자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산술 연산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산술 제거하고 답은 논리랑 비교 연산이 되겠네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셈블리 언어인데 어셈블리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학교 때 이거를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잘 아는데 안 해보신 분들에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었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풀면 됐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는 add인데 A하고 B에서 한 거를 R에다 저장하래요. 즉 R1이라는 레지스터에는 1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RAB는 AB의 곱슬 R에 넣어라. 즉 R1에 대한 값이 지금 15인데 지금 B가 7인 거니까 15 곱하기 7을 R2에다 넣어라. 그럼 15 곱하기 7을 하니까 저는 105가 나왔어요. 그래서 105 넣어주고 그 다음에 3하고 6을 더해서 R3에 넣어라. 따라서 R3에는 9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R2와 R3을 곱해서 R4에 넣어줘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105 곱하기 9 해서 945를 R4에 넣어라 라는 의미였고요. 따라서 각 코드 실행 후에 R4에는 945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 4 중 위치를 서로 바꾸더라도 R4가 변하지 않는 명령어 번호를 적으라고 했는데 사실 연산을 하고 나서 저장이 될 경우에는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해져요. 근데 보면 연산에 활용이 되는 게 R1하고 지금 R3가 있죠. R2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4번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얘는 절대 고칠 수가 없고 R1은 지금 이 두 번째 항목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R3는 지금 네 번째 항목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R3 값은 위로 올라가도 큰 상관이 없겠죠. 즉 연산을 주로 보시면 됩니다. 연산과 대입 그리고 마지막 요구사항이 동일하도록 빈칸 안에 기니디를 넣으시오. 근데 얘가 3개고 얘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스택 쌓으시면 됩니다. 스택. 그래서 7 푸시 5 푸시 10 하고 애드 했으면은 얘네 더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 결과는 7 15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푸시 3 푸시 6을 하래요. 그러면은 푸시 3 푸시 6. 근데 푸시 3 푸시 6 해가지고 보면은 3번인 애드를 한번 해야겠죠. 따라서 기억에 애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애드가 되고 나서는 이제 9 15, 7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근데 9, 15, 7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앞에 거하고는 살짝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원하는 거는 15 곱하기 7 곱하기 9인 거잖아요. 15 곱하기 7 곱하기 9인 거니까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먼저 해줘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15 곱하기 9의 값을 여기다가 쌓고 그 다음은 7 그리고 또 한 번 더 뭐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15 곱하기 9 곱하기 7인 945가 남아있겠죠? 그럼 이거를 탑을 해서 이제 R4에 넣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니디는 add 뭘입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A-스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푸실 줄 알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교과서에도 이 팔퍼즐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냥 아는 대로 푸시면 될 것 같지만 우선 이 A스타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찝어볼게요. 평가 함수가 우선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뭘 사용할 거냐가 중요하니까. 따라서 평가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전에 생성된 적 있는 노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외한다 라는 조건이 확실히 나타나야겠죠. 아니면 했던 거 계속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 함수가 이거라는 거는 알았는데 그러면 그 평가 함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를 봐야 되는데 어떤 노드에 대하여 GN의 하위 노드 G 플러스 1, 즉 한 단계 진행할 때마다 플러스 1, 즉 세 번째 단계면은 3을 넣어주면 된다 이 말이겠죠. HN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목표 노드와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은 숫자 조각의 개수. 이게 종종 일치하는 걸로 나올 때 있고 안 하는 걸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거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평가 함수 값이 최소인 노드를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최대 최소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가 함수 값이 최소 최대냐 혹은 있지 않은 경우냐 같은 경우냐, 이게 조금 문제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부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시작 노드를 보면은 시작 노드가 1, 2, 3하고 빈칸이 있어요. 저는 빈칸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항상 그냥 X자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1, 2, 3, X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죠. 1이 밑으로 내려오거나 3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그럼 두 가지를 다 적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 노드에서 한번 움직인 거니까 GN은 이 칸에 있는 것들은 GN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이 내려온 경우에 대해서 지금 적어놨고 3이 오른쪽으로 간 경우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HN도 구해야겠죠. HN은 목표 노드와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래요. 있지 않은 경우니까 목표 노드가 지금 1, 2, 3 이렇게 있어요. 1, 2, 3 그러니까 목표 노드에 있지 않은 경우가 그쵸? 지금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목표 노드랑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같지 않은 것은 3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표 노드에 있는 게 3밖에 없네요. 3은 목표 노드에 있으니까 있지 않은 경우 2.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GN은 똑같으니까 HN 3, 2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더 작은 얘를 골라볼게요. 얘를 골라보면은 얘에서 이제 또 가면 되는데 자, 3이 다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시작 노드랑 똑같이 되죠. 따라서 왼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2가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2가 내려오게 되면은 당연히 한 단계 더 진행을 한 거니까 GN은 2가 되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같지 않은 경우는 2하고 3은 멀쩡하게 있고 1만 틀렸으니까 HN은 1이 됩니다. 네, 3퍼즐이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끝났고 경우의 수가 이게 끝이어서 이거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것도 2가 이제 움직이면 이전 노드랑 같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가 없고 1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1이 왼쪽으로 넘어가고 나서 보니 G는 당연히 이전에서 하나 증가를 해서 3을 띄게 되고 목표 노드와 비교를 했을 때 HN은 틀린 게 없으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상태는 목표 노드에 도달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사항을 한번 볼게요. 노드에서 적용해서 나 시작 노드에서 목표 노드 과정 중에 이거의 GN과 HN 값을 순서대로 쓰래요. 볼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어딨죠? 네,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GN은 2고요. HN은 1인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서 나의 시작 노드에서 목표 노드를 만들었을 때 H 목표 노드의 값과 F 목표 노드의 값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말장난인 게 얘가 결국 실패를 하지 않았잖아요. 목표 노드에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했다는 것은 H 목표 노드, 즉 같지 않은 거를 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지 않은 게 없겠죠. 그렇죠? 같지 않은 게 없으니까 H 목표 노드는 0이다 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고, F 같은 경우에는 결국 H 목표 노드가 0이라는 거는 G, 얘를 도달하는 데까지 몇 단계를 거쳤느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G 같은 경우에는 3이니까 0 더하기 3에서 F 목표 노드는 3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0번은 이제 DB인데 DB가 조금 깐깐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네, ER 다이어그램을 다 그리라고 저도 나올지는 몰랐었는데 우선 기본적인 사항 먼저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개체와 관계 타입을 사용을 하며 속성, 키 속성, 약한 개체 타입, 사상수 등을 표현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아마 약한 개체 타입을 표현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나머지는 다 이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네, 기억을 바로 한번 그려볼게요. 기억을 그려보면은 자, 기억은 우선 네, 기억이 지금 CR01, 즉 동아리 가입에 대한 거니까 학생이 가입비를 납부하고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가입비도 뭔가 있긴 하겠네요. 자, 동아리에 대해서 동아리명과 가입비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동아리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서 가입비와 동아리 명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동아리는 동아리 명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기본 키라는 거겠죠. 그 다음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한 개의 동아리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M 대 N의 관계라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상수도 확실하게 표시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M 대 N이라는 관계를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동아리 가입 시에는 가입일을 관리해야 된대요. 근데 가입 시에 가입일을 관리하는 거니까 가입일이라는 것은 동아리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가입이라는 관계에 있는 특성이죠. 속성이죠. 따라서 가입이라는 관계에 가입일이라는 속성을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도 다 그려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M 대 N도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한번 그려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니까 보호자에 대해서 보호자 이름과 연락처를 관리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보호자가 있으면 이름이 있어야겠고 연락처가 있어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학생에게 종속이 된다고 합니다. 즉 종속된다는 거는 얘는 약개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약개체이기 때문에 약개체들은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을 하고요. 관계 역시도 두 줄로 표현이 되고 이 사이에 있는 선도 두 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 이름과 학생 번호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학생 번호는 이미 학생에게 있는 기본키입니다. 따라서 보호자 이름이 지금 여기서 기본키가 돼야 되는데 약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혼자서 유일한 기본키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약개체의 기본키라는 의미에서 점선으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이름은 점선으로 표현된 키고, 그 다음 정보 삭제 시 해당 학생에게 등록된 보호자 정보는 삭제되어야 한다. 뭐 그렇겠죠. 약개체니까. 한 명의 학생은 여러 명의 보호자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학생이 1일 때 보호자는 n명이 될 수 있다. 한 명의 보호자는 한 명의 학생에게만 보호자로 등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m 대 n의 관계가 아니라 1 대 n의 관계다. 1 대 n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다시 이렇게 쭉 보여드리자면은, 전 그릴 때 1 대 n 이것도 포함시켜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 관계, 그리고 보호자라는 개체 사이는 전부 다 두 줄 표시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 스키마로 변환을 할 때 학생 릴레이션의 차수를 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지우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릴레이션으로 변화를 할 때 각각의 차수가 몇 개이냐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얘네들 1, n.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1 대 n의 관계에 있어서는 학과의 학과명이라는 기본 키가 학생이라는 개체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따라서 지금 학생의 학생 번호라는 개체는요, 1 대 n의 관계 지금 보호자한테도 있죠. 이 학생 번호라는 거는 여길로도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m 대 n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릴레이션에 대한 게 추가로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릴레이션이 추가로 만들어져야 돼요. 가입에 관한 릴레이션이 추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서, 지금 보면은 학과와 학생이라는 관계는 학과명이 학생으로 넘어가면서 표현이 될 거예요. 학생과 보호자라는 관계는 학생 번호가 보호자로 넘어가면서 표현이 될 겁니다. 학생과 동아리의 가입이라는 관계는 새로운 릴레이션이 추가되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학생 릴레이션의 차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학생의 기본적인 속성인 3개가 있고요. 학생 번호, 학생 이름, 주소라는 3가지가 있고, 보면 넘어온 게 학과명밖에 없어요. 학과명. 따라서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거의 차수는 4개입니다. 나머지 뭐 가입이나 등록에 관련된 것들은 다른 릴레이션으로 넘어가서 표현이 돼요. 네, 그 다음은 실정렬을 볼 건데, 실정렬 같은 경우에는 실정렬은 기본적인 그 실정렬 알고리즘이 뭔지만 알면은 좀 이렇게 낚시하는 거 없이 그냥 나올 수 있게끔, 풀 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쉘소트 8을 호출했을 때 갭 값을 순서대로 쓰라고 하는데, 이거 좀 그랬던 게, 얘가 8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갭은 처음에 4일 테고, 이 내부를 한번 쭉 보면은 갭 값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명령어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갭 값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갭 값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경우밖에 없죠. 따라서 이 내부에서는 갭 값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갭의 변화를 주는 거는 이 명령어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4, 그 다음 슬래시 2니까 2, 슬래시 2니까 1, 그 다음 슬래시 2 하면은 0이 될 텐데, 친절하게도 4, 2, 1, 0이라고 여기 0은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다른 교과쌤한테 들었었던 건데, 뭐 예전에 다른 교과에서 뭐 기억 이렇게 빈칸 있고, 뭐 비읍 이런 식으로 해서 빈칸을 채우라는 문제가 나왔었나 봐요. 근데 이때 뭐 답이 기억, 니은, 디귿, 비읍이었으면은 기억, 니은, 디귿, 비읍이라고 쓴 사람들은 틀렸다고 처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빈칸 안에 들어가는 거 쓰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이겠죠? 정확히는.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를 봤을 때 이게 0까지도 적으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다 적었습니다. 네, 갭의 값은 실제로 적을 때는 갭의 값은 뭐 4, 2, 1 순으로
변하며 마지막으로 뭐 0이 돼요. 계획값은 마지막으로 0이 돼요. 반복문이 종료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풀어서 적었었습니다. 이게 421만 쓰라는 건지 421 0까지 쓰라는 건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네, 이런 거 낚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이 보면은 문제가 다 갭이 4일 때, 갭이 4일 때, 즉 반복문을 한 번만 돌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4일 때 돌리면은 보면은 i 마이너스 갭, 이거 i는 갭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즉 i라는 거는 0, 1, 2, 3, 4, i. 얘가 첫 번째 i고 i가 하나씩 증가되는 형태잖아요. 즉 i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카운트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얘랑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랑 비교되는 대상은 i에서 갭을 뺀 만큼, 즉 갭을 뺀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네요. i 마이너스 갭.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두 개씩 비교하면서 쭉 움직이는 게 바로 이거 두 개씩 비교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게 쉘 정렬이고, 그래서 쭉 보자면은 갭이 4일 때 기억의 실행 횟수를 쓰래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변화가 되었으면은 값을 수합시키거나 혹은 수합이 되지 않으면 브레이크인 거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17하고 12 값 변화가 돼야겠죠. 값 변화가 돼야 되니까 얘는 지금 수합이 실행된 경우고요. 25하고 33은요. 값 변화가 안 됐으니까 얘는 브레이크가 걸린 경우입니다. 즉 기억 한번 쓰였어요. 그 다음 26하고 9는요. 값 변화가 돼야 되니까 얘는 수합이 되겠고요. 18하고 35는 지금 값이 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한번 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억의 실행의 수는 25, 33과 18, 35를 처리하기 위한 두 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후 계획값이 4일 때 데이터 0과 데이터 6의 값을 쓰시오. 이거 결국 지금 이거 한 것들 다 이제 변환을 시켜보면은 얘는 변환이 됐으니까 12, 그 다음 25, 그 다음은 9, 그 다음에 18, 17, 33, 26, 그 다음 마지막 35. 그러면 0, 1, 2, 3, 4, 5, 6 이니까 12, 26이 답이겠네요. 네, A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면은 얘는 이진 탐색이에요. 이진 탐색인데 전 이 문제 풀면서 이게 내가 지금 컴퓨터 문제를 풀고 있는 건가 비문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조금 많이 들었는데 뭐 어쨌든 보면은 테스트를 하는데 반반씩 나눠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양성이 나왔으면은 반으로 나누어서 실행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양성이 나왔으면은 얘를 또 반으로 나눠서 검사를 하고, 여기서 했으면은 또 다시 반으로 나눠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의미인데, 자, 그럼 우선 보면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테스트는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가야겠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거는 엔드고, 이진 탐색을 위해서 밑에 보면은 그룹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진 탐색이라 하면 결국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절반 나누는 거잖아요. 절반 나누는 거니까 그때 많이들 쓰는 거는 스타트하고 엔드를 더한 다음에 슬래시 이항 값은 뭐 여기 어디인가 나타내겠죠. 지금 시연하다 보니까 뒤에 소수점 날려서. 자, 그렇게 여기까지로 절반을 나눴으면은 그 뒷단계는 플러스 1을 해줘야겠죠. 따라서 니은에서 스타트 플러스 엔드 슬래시 2를 한 게 여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는 거는 그 다음 거를 건드려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서부터 엔드까지 해라. 얘는 스타트부터 여기 반절까지 해라 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니디는 and 이렇게 적었고, 전 이거를 틀릴 뻔했던 부분이 이제 64개를 하는데, 이게 이신탐색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게 2의 8승이잖아요. 2의 8승이 아니라 2의 6승이죠. 2의 6승. 2의 6승이니까 첫 번째 거 하는 거 고려를 해가지고 사실 7번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위에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 하고 얘는 실패했고, 얘는 양성 나왔고, 또 얘도 양성 나왔고, 얘는 실패했고,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은 이게 끝까지 가는 게 결국 옆에 있는 것도 다 더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그냥 해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13번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거는 얘의 최소 개수인데, 이거가 실패한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하나씩 더 추가가 돼가지고 총 13번의 테스트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게 됩니다. A에서는 제 생각에는 감점이 없었어요. 네, B에서 하나 틀린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A였고, 또 시간 되는 대로 바로바로 B도 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